네, 반갑습니다. 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3개로 구성해봤어요. 밴드 출생 배경, 어떻게 볼린저 밴드가 출생이 됐는지, 왜 됐는지 그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치, 여기 보시면 뭐 여러가지 수치가 있어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얘 2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MACD나 스토캐스틱 이런 애들도 제가 수치에 대해서 그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공부를 하시면 이제 점점 하시게 될수록 이제 이 비수라는 친구가 왜 이거를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게 실전에서 쓰일 때 그냥 여기 닿으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나중에 점점 가면 그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 매도법. 일반적으로 매수 매도 하는 방법에 추가해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지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밴드 출생 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 저희가 확률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 50대 50, 그러면 약간 도박성이 있다, 이렇게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이스크림을 사는 내기, 커피 사는 내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 걸리면 걔가 사는 건데, 그러면 확률이 몇 퍼센트죠?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잘 걸리기는 하지만 그 20%라는 확률에 잘 안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자, 그런 것들처럼 그러면 가위바위보는 확률이 80%, 그리고 동전을 던지는 거는 50%. 이렇듯이 저희는 확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볼린저라는 사람입니다. 성은 존 씨예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밴드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상한 하한선이 볼린저 밴드에서 상한선 하한선이거든요. 제가 중심선을 지웠는데 이거를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트를 짜볼게요. 지표 추가가 아닌 겹치기죠. 겹치기로 가서 볼린저 밴드 확인 눌러보시면 약간 희미하니까 다시 라인을 잡아서 라인 설정에서 중심선 2포인트, 상한선 2포인트, 하한선 2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색상은 빨간색으로 통일을 할게요. 통일하고 여기 가운데 있는 라인은 제가 아까 지웠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중심선 20이라는 게 여기 피어리어드 20, 얘가 중심선 20이랑 똑같거든요. 이 친구는 결국 여기 있는 이평선 20하고 똑같은 라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거의 겹치는 게 보이시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차이는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에요. 약간 뭐랄까, 이런 보조지표들을 쓸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차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저는 이 중심선을 지우고 가거든요. 지우고, 왜냐하면 21선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보고 합니다. 왜냐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밴드 출생의 배경, 왜 이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이 밴드를 만들었는가. 자, 여기 보시면 상한선과 하한선 중간에 거의 모든 캔들들이 다 들어가 있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삐져나오긴 하는데 보시면 대부분의 캔들이 안에서만 놀고 있다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 캔들들은 요 안에서만 대부분 논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다시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어떻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매수 매도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면 이때 저희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하한선을 보고 하한선 밑에서 삐져나오거나 터치를 하면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올라갈 이럴 때 매도를 하겠다라는 게 볼린저 밴드의 매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고요. 자,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밴드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고, 그걸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존 벌린저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이 수치들이 어떤 수치들을 넣어야 될까? 확률로 따지기 때문에 결국 확률 관련한 이런 수치들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확률 관련한 수치 중에서 이렇게 분포가 막 돼 있고, 그 다음에 퍼져 있고 이런 정도를 따지는 그런 수치 중에 하나였던 분산, 표준편차, 이런 애들 기억나시죠? 분산이라는 건 얼마나 많이 퍼져 있고 흩어져 있는가. 표준편차는 거기 루트를 씌운 거니까 얘가 결국 얼마나 퍼져 있는가에 대한 수치죠. 네, 갑자기 수학 얘기가 나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조금만 집중을 해서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고등학교 때 생각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 볼린저라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런 흐름 중에서 자 보시면 이런 흐름이 있는데 21선이라는 거는 결국 20개의 봉의 평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은 결국 한 달짜리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차트에 따라 다르고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의미성이 좀 있습니다. 그게 주가의 파동성이죠. 파동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달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21선을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가 표준편차거든요. 표준편차인데 표준편차를 2라고 잡았어요.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퍼져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치가 2가 아닌 뭐 5나 또는 10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는 범위까지를 다루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확인을 눌러보시면 거의 대부분을 다 담고 있죠. 빠져 있는 곳이 보시면 진짜 이런 침들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 조금 더 많은 애들을 담아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이 D1이라고 적혀 있는 애가 표준 편차인데 편차라는 거는 얼마나 퍼져 있는가. 퍼져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퍼져 있는 애들까지 담을 수 있다. 그걸 담을 수 있을 정도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애들을 담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관점에서 이 존 볼린저가 이런 수치 두 가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식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화까지 만든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사용하겠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하고 2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진짜 저희 고등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갔을 때 저희가 1.96이라는 수치, 이거 기억나시나요? 1.96일 때 신뢰 구간이 95%이다 이런 거. 오, 아직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조금 제가 약간만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만 진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전체 이 약간 어린 왕자에서 보아뱀 같이 생긴 이 전체를 저희가 100%로 잡아요. 이 전체를 전부 다 색칠을 했을 경우에 100%인데 저희가 지금 잡혀 있는 곳은 어디까지냐면 95% 구간은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들, 이 X축은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이 X축은 저희가 표준편차예요. 아까 저희가 배웠던 D1이라는 거. 걔가 저희는 얼마로 설정했었죠? 2라고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약간 2에 거의 똑같잖아요. 근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95% 신뢰 구간 안에 드는 캔들이 95% 안에 여기 다 들어오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2.57 같은 경우에 그럼 여기에 만약에 2.57을 대입한다면 99%가 다 들어간다는 의미겠죠. 요만큼이 99%라는 의미고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수치를 아까 뭐 10이나 이렇게 했는데 얘를 2.57이라고 설정을 하면 거의 99%가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수치의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약간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고 싶은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2라고 돼 있지만 나는 그래도 정말 타이트하게 잡고 싶어. 그래서 나는 한 2.3 정도로 할래. 그러면 한 97%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접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 사실 조금 더 확률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보세요. 보시면 제가 5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5라고 잡았을 때 밑에 다 있는 구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이 구간을 볼까요? 이런 구간에서 여긴 근데 계속 끝없는 하향 구간이라서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이 라인에 닿았을 때는 저희가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야 됐겠죠. 근데 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한선이 더 밑으로 상한과 하한선이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더 밑에 점에서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수치를 넓히면 넓힐수록 조금 더 얘들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 구간을 잡을 수가 있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로 많이 해요. 2로 많이 하고 2에 잘 들어맞는 종목을 찾는데 되게 주안을 두죠. 저는 그렇게 하고 저항선 지지선 그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수치까지 정리가 된 것 같고 제가 매수 매도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 매도법에서는 어떻게 매수를 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매수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닿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닿을 때, 여기 닿을 때, 이 빨간 라인 하한선에 닿을 때 매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5%, 여기서 여기까지 최대 8%, 그리고 여기서 닿았으니까 요 밑에는 아니고 한 10%, 11% 정도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한 4%, 여기서는 5%, 6%. 거의 다 수익이 나네요. 여기서 이제 에러가 한 번씩 나죠. 에러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약 매수를 했다면 한 1% 정도 수익? 이거는 수익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뭐 그래도 기다리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닿았으니까 여기서 매수 10%. 그 다음에 여기 쭉쭉쭉쭉 계속 닿을 때는 사실 매수를 하지 않아요. 여기는 끝없는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원래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게 계속 지속적인 하락 구간에서는 원래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 꼭 피하셔야 할 것 해가지고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기다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다시 접근을 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쭉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 이쯤 돼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다. 볼린저 밴드도 여기 탁탁 계속 닫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큰 실수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것들까지 맞는 거고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지되는 구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양봉들이 좀 나오는 구간. 이런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아시겠죠? 조금 지지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중간중간에 이런 또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반등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약간 볼린저 밴드랑 무관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등이 일어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반등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보통 반등이 될 때는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약간 다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재반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볼까요?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재반등이 일어났을 때하고 이렇게 하고 밑에서 쭉쭉쭉쭉 누르고 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가려는 액션을 취하면 이런 데서 사람들이 다 팔고 무서워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데서 당연히 매집이 잘 되겠죠. 세력들이 더 많이 사들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상 그 엘리어트 파동 이런 원리에서도 보시면은 이게 한 번에 원래 엘리어트 파동 뭐 기본적인 설명을 다들 뭐 어쩌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각으로 잡는다고 해서 이 각진 곳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내려온다 라는 거.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시장의 흐름이 그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까지 담아 가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매수로 돌아갈게요. 매수는 닿을 때 한다. 네, 닿을 때 한다, 닿을 때 한다 라는 거.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가져가 보자면, 저희가 이 중심선을 배웠잖아요. 여기 중심선을 아무 생각 없이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진 않았을 테니까 이 중심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중심선은 한 달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선이기 때문에 한 달 라인이다. 그러면 한 달의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한 달 동안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겠다. 그러면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변곡 구간이겠죠. 네, 답을 말씀 잘 하시는데요. 자, 이게 혼자서 강의 찍다 보면 좀, 네, 사람이 좀 그렇게 돼요. 이해해 주시고, 이런 변곡 구간에서 잡아가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도 간단하게 수익을 낼 수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위에서 변곡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관점에서 보면, 자 봅시다. 지금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하락할 확률이 더 크잖아요. 한 달 간격으로 봤던 이 20일 라인에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닿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언제 매수를 한다? 이런 변곡 구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매수에 가담할 수가 있다. 그때 들어가야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들어가면 괜찮죠. 이렇게 쭉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렇게 변곡이 나올 것 같을 때, 이럴 때 접근하시는 게 좋죠. 이럴 때가. 이때보다는 이럴 때가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네요. 제가 그냥 임의로 잡아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이 엔텔스라는 종목 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엔텔스라는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제가 분석하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로 제가 아마 볼린저 밴드를 좀 먹었을 거예요. 제 옛날 기억에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온 거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 더 추가를 드렸습니다. 이런 변곡 구간까지 담아가시면 좋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타이트하게 변곡을 잡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배제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부분에서 밑에 닿을 때는 약간 제외를 하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참 별거 아닌데 이런 애들 하나하나 가지고 확률이 5%, 10% 이렇게 쭉쭉 올라가요. 그런 애들을 계속 쌓아가시면 결국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잡아가시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는 부분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터치하면 보세요. 떨어질 확률이 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상승이 길었기 때문에 위쪽에서 변곡 구간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더 크겠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약간 한 이럴 때쯤에 사는 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저라면 당연히 이때 살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사는 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첫 번째 하락 구간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갈 텐데, 그러면 좀 내려가면서 완만해질 때쯤 하면은 이런 파동성을 저희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차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제가 딱 주안을 두는 곳이, 저는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파동성에 상당히 주목을 했고, 제가 비수매매법이나 이런 또 저만의 다른 뭐 여러 매매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매매법들에서 대부분 저는 파동성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 파동성이라는 게 주가 파동성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잖아요. 그런 정말 기본 상식적인 상식이에요. 그 상식을 통해서 저는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것에 항상 착안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쪽 관련해서 계속 매매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기법도 이런 식으로 약간 파동성에 기인한 착안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확실히 그냥 여기 닿아서 매매를 하고 닿을 때 매수, 닿을 때 매도, 닿을 때 매수, 이것보다 확률이 훨씬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랬고 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걸 통해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 리딩방을 제가 심심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리딩방이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스타일로 어떤 리딩을 하는지, 이제 저는 리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리딩을 하는 것보다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래서 저는 리딩을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저랑 좀 비슷한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사람들께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볼린저 밴드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 맞았을 때 매수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부분까지 다루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그냥 다음에는 이제 약간 매수하고, 이럴 때 매도해라, 이렇게 제안하시는데, 이래도 그냥 사고 파는 것보다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글쎄요, 저는, 네, 제가 만약에 리딩을 한다면, 저는 그 정도로는 무서워서 저는 리딩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타이트하게 잡아서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까지, 네, 조금 그런 분들은 약간 가릴 필요는 있겠죠. 이제는 이 강의까지 들으시면 그런 부분은 확실히 가리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네, 볼린저 밴드 강의는 네, 여기까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부분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오늘 수업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애매하거나 궁금한 점이 더 있다라고 하면 저와 피드백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